안녕하세요. LK 김호수입니다. 벌써 아시아경제 팟캐스트 제1기획편 세 번째 에피소드를 다룰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왜 제1기획이 국내 넘버원 대행사일까라는 주제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의 이노션, 두산 오리콤, 롯데 대웅기획, LG HS 에드 등 국내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에서도 광고 대행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데 전 국민의 머릿속에 광고하면 제일기획이라는 인식이 각인된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바로 제일기획의 대표적인 마케팅 성공 사례를 찾아서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삼성전자의 많은 히트 상품 속에서 가장 빛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핸드폰이죠. 지금의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애니콜이 있었습니다. 애니콜도 삼성에서 제작했으니까 처음부터 데이트를 쳤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애니콜 신화라고 불리지만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애니콜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였던 1993년에 삼성 휴대폰이라고 불려요. 삼성이라는 기업명을 마스터 브랜드로 사용한 거죠. 다음에 애니콜이라는 하부 브랜드를 사용해요. 삼성 휴대폰 애니콜 이런 식으로요. 이후에 삼성 애니콜로 불리다가 1997년부터 그냥 삼성이라는 기업명을 빼고 애니콜로 명칭을 정합니다. 애니콜 입장에서는 삼성 밑에서 일하는 이 따까리였다가 이제는 삼성을 제치고 승진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명칭이 아니었던 거죠. 1990년대 초에 한국 사람들이 무슨 휴대폰을 사용했느냐? 뭐였을 것 같아요? 어린 분들에게도 그 이름도 낯선 모토로라였습니다. 저에겐 아주 익숙한 브랜드예요. 라떼는 말이죠. 모토로라 스타텍을 이걸 가지고 다니면 그렇게 간지가 났어. 그 폴더형 핸드폰을 열고 닫을 때 딸깍딸깍 이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리고 여자친구랑 통화하다가 싸우잖아? 그럼 그때 화난 걸 막 티내기 위해서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러면서 전화를 막 딱 끊어. 이게 나는 너무 좋았어. 나 좀 이상한 변태인가? 지금 휴대폰으로는 뭐 불가능하죠? 화를 주체하지도 못하고 탁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종로 버튼 막 안 눌려져가지고 안 끊기면 거기서 또 민망하잖아. 짜증도 나고 그쵸?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각설을 하고 당시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시장에서 모토로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어요. 완전 독점이었던 거죠. 거기서 애니콜은 빌빌대고 있던 거야. 근데 이 시기에 지금의 삼성을 잊게 해준 유명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제1기획 클라이언트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꿔라 였습니다. 들어본 분들 많으시죠? 그런 기치 아래 삼성은 세계 인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후에 휴대전화 사업을 한층 더 성장시키게 해주는 일이 하나 더 일어나요.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화형식이 거행됩니다. 네, 맞아요. 불에 태우는 그 화형식. 그럼 뭘 태웠냐? 바로 휴대폰을 태웠습니다. 당시 태워진 휴대폰이 무려 200억 원어치였다고 합니다. 전해진 일화로는 그의 이건희 회장님이 그의 설날 휴대폰 등을 임직원들에게 선물해줬는데 반응이 예상 외였어요. 통상적인 반응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속았다. 아니 왜 전화가 안 터지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들은 이건희 회장님이 극대노하시면서 시중에 출시된 제품을 모두 모아서 공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려! 라고 지시를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벌어진 게 바로 이 화형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냥 막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망치랑 해머로 막 때려 부수고 산산조각 내가지고 막 이 시뻘건 막 불구덩이에 막 그냥 던진 거야. 자신들이 공들여서 만든 자식 같은 이 휴대전화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은 근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직원들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 속마음이 어땠을지 대충 좀 가늠이 가시죠. 하지만 이 같은 절망감 속에서도 모든 것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희망이 생기기도 시작했어요. 그 희망을 꽃피우기 위해서 삼성에서는 모토로라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수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환골탈태라는 말이 이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겠네요. 그렇죠? 설계부터 업그레이드까지 싹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근로자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삼성 휴대폰 이제는 믿고 쓸 수 있겠다.
바로 이거죠. 진심 어린 퍼포먼스에 대한 결과는 다음 해에 바로 나타났어요. 점유율이 51.5%나 달성을 하면서 국내 휴대폰 1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삼성의 이런 급진적인 행동력에 제일기획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써야 애니콜을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일기획의 광폭 행보가 나타납니다. 제일기획의 애니콜 초기 기획안을 보면은 당시 휴대폰 국내 상황이나 소비자의 니즈 등을 잘 분석해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기획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활동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삼성에 대한 신뢰도는 잃지 않고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그게 바로 애니콜의 브랜드 컨셉이었어요. 여러분들 과거 애니콜 광고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여기서 제일기획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현이 됩니다. 제일기획이 제작한 애니콜 브랜드 컨셉을 보면 론칭한 해인 1993년에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다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1998년 언제 어디서나 한국인은 애니콜, 1999년 내 손 안에 더 큰 세상, 2000년에는 내 손 안에 디지털 세상, 2001년에는 디지털 익사이팅. 진짜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카피라이트가 좋다고 해서 광고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었겠죠. 맞습니다. 이제 광고 모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1997년에 배우 안성기 씨가 생각이 납니다. 열차에서 추격전을 벌이다가 악당을 피해서 휴대전화에 대고 본부! 본부! 즉시 출동 바람! 이렇게 외치던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리는데요. 마치 영화의 미션 임파서블을 연상케 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배우 이나영 씨와 장혁 씨가 등장한 듀얼 폴더 광고도 생각이 나고, 당시에 장혁 씨가 난 너만 있으면 돼 라는 대사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어요. 2002년도에는 액티비티한 광고에서 색깔이 약간 바뀝니다. 당시에 이나영, 차태현 씨의 조합이었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보라색과 오란지색 이런 것들을 광고에 등장시켜서 시각적인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했습니다. 바로 핸드폰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온 폰이었기 때문입니다. 컬러 마케팅을 통해서 삼성만의 컬러 핸드폰의 이미지를 정립시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대망의 2003년이 옵니다. 당시의 모델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이효리 씨였습니다. 당시 광고 속에서 이서진과 함께 춤을 추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여자분이 어디야? 라고 물으니까 이서진 씨가 작업 중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 많은 분들 뇌리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카메라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이 제품을 써본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거 들고 있으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이었어요. 무려 130만 화소라고, 진짜 그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요즘 말로 뭐 핵인싸 저리 가라였습니다. 막 핸드폰 주위로 막 다 와 사람들이 서로 사진 찍겠다고 하고 막 난리였죠. 특히 이효리 씨가 남긴 가장 큰 성과가 바로 북한 무용수 조명애와 함께 촬영한 애니콜 광고였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2018년이었나요? 개봉한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황정민과 이성민이 만나는 장면에서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가 남북 합작 광고를 촬영하기 위해서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이 애니콜 광고 현장을 재현한 겁니다. 그때 광고가 공개되고 나서 뉴스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소위 핸드폰 외교라고 불리면서 말이죠. 자,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조명애가 어떻게 섭외됐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2년 서울에서 8.15 민족통일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때 북한 분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어요. 그때 공개된 사진에서 조명애가 네티즌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청순한 자연미를 가진 북한 여성한테 폭발적인 관심이 생긴 거야. 그때 아마 조명애 팬클럽도 생기고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사회 현상을 눈여겨보고 있던 분이 바로 대북 전문 광고 기획사 스카이CK의 박기용 대표였습니다. 조명애 출연을 중심으로 한 광고 제안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광고주를 찾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게 어디 쉽겠어요? 북한 무용수를 출연시켜서 남한에서 광고를 찍는다? 이게 뭐 광고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지, 그죠?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CK 측이 북한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버린 거지.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국내 광고주를 찾는 거는 일도 아니었던 거죠. 이런 엄청난 경쟁에서 제일기획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1년짜리 광고 계약을.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북한에서 조명애가
이효리보다 외모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나 봐. 외모가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근데 박경영 대표가 아니 나만 해도 이효리보다 예쁜 여성들은 많다. 나만의 섹시미와 북한의 청순미가 만나는 것이 이번 광고의 컨셉트. 이런 이야기로 깔끔한 멘트로 설득을 시켜버린 거죠. 역시 큰 일을 해낸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멘트부터가 달라.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만들어진 작품이 애니콜 광고였습니다. 이 CF는 특정 제품을 홍보했다기보다는 애니콜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명에는 모델료를 얼마나 받았을까? 저도 궁금한데. 아쉽지만 그거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냥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한 관계자의 멘트가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이효리가 애니콜 광고의 대명사처럼 될 즈음 제일기획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광고를 기획합니다. 바로 이효리와 전지현의 투톱 체제를 만든 거죠. 2006년 7월에 출시한 슬림앤 J와 8월에 출시한 슬림앤 H. 눈치 빠른 분들은 느낌 딱 오셨겠지만 바로 J는 전지현, H는 효리의 약자입니다. 이 같은 이니셜 마케팅은 애니콜 브랜드를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 각 모델의 성격과 이미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제품들을 분류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결국 매출에 대한 기대치도 높이게 만들었죠.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이효리, 전지현, 에릭 이런 당대 유명한 연예인들의 광고 모델 선정이 곧바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기획이라는 든든한 광고 대행사가 이뤄낸 어마어마한 기획력과 섭외력, 앞뒤 없는 추진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기획은 실패를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처음부터 이미 노려야 할 타겟을 명확하게 잡고 그냥 간 거야. 밀어붙인 거야. 자, 이후에 2004년도에는 주얼리 박정아와 소녀시대 수영이 모델로 등장을 해서 이번에는 랩 배틀을 벌이는 특히 수영의 아주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광고였죠. 이때 등장한 폰이 한국 최초의 듀얼 스피커폰이었죠. 64화음 벨소리를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MP3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010년 드디어 갤럭시 S가 등장합니다. 그때 유명한 멘트가 당신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세상이 만만해진다. 이런 거였죠. 이 광고를 통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광고가 있었는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맞다. 갤럭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애니콜 이야기를 하는데 갤럭시 이야기를 안 하면 서운하죠, 그죠? 간단하게 아주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의 대표주자 갤럭시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은 처음부터 실패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애플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후발주자로 힘겹게 그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삼성 최초의 스마트폰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옴니아였습니다. 추억의 브랜드죠. 자, 2008년에 윈도우와 손을 잡고 옴니아를 만들어서 싱가포르에서 공개를 합니다. 근데 바로 2009년에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폰 3GS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저도 써봤거든요. 특히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앱들이 존재하는 걸 보고 와, 저는 진짜 충격 엄청 받았었거든요. 자, 이것에 맞서서 삼성도 당시 최고 사양의 옴니아 2를 출시했는데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완전히 받아버렸어. 당연하죠. 상이란 상들을 다 휩쓸고 당시 최고의 스마트폰이라고 평가받는 아이폰이 있는데 누가 옴니아를 쓰겠습니까? 자,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2009년 당시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은 3.7%에 불과했는데 그때 애플이 14.4%였다는 걸 감안을 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네요. 아이폰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삼성은 진짜 이제 걸음마 수준이었거든요.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은 옴니아 시리즈에 대한 사업을 아예 접어버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조합을 통해 탄생한 것이 바로 갤럭시 시리즈인 거죠. 삼성은 갤럭시를 출시하면서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포기합니다. 당시 애니콜의 브랜드 가치가 약 5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새로운 브랜드 탄생을 위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드롭시켜버린 거죠. 자, 이후에 삼성은 2009년 4월 갤럭시,
2010년 6월 갤럭시 S를 잇따라 출시하는데요. 소프트웨어의 단점을 보완한 해당 제품들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2011년에 출시된 갤럭시 S2는 화질과 디스플레이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하드웨어적인 성장도 이룬 스마트폰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S2까지 성공을 거두면서 삼성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20%대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아이폰이 1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면서 삼성, 애플, 양강 체제가 마련된 거죠. 하지만 모든 제품의 후발주자에게는 모방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다니기 마련이잖아요. 삼성도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였어요. S펜이 대표적인 아이템이었잖아요. 당시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는 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는데 일조한 셈이죠. 잘 나가던 갤럭시 시리즈에 문제가 생기는 시기가 옵니다. 바로 2016년 4월에 출시된 갤럭시 S7과 갤럭시 노트 7이 발열하고 폭발 논란에 휩싸인 거예요. 삼성은 이런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서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립니다. 가성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스펙 세부 사항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반등에 결국엔 성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블랙핑크를 비롯해서 K-팝에 열광하고 있는 태국 시장을 공략해서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을 진행하고 저가폰 갤럭시 A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성공 뒤에는 블랙핑크 태국 멤버인 리사덕이 컸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삼성전자 로고를 빼고 판매했다는 점 역시 한국 제품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자 시행한 현지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삼성의 노력에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갤럭시 폴드와 폴더블 폰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꾸준히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콜과 갤럭시라는 브랜드의 성공은 기기의 우수성에만 기대지 않고 각 제품의 이미지에 맞는 테마 음악과 당대 최고 인기 연예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를 적절하게 배합시켜서 최고의 광고 효과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1기획과 삼성전자 홍보팀의 콜라보에 의해 탄생한 애니콜은 기획부터 영상, 음악까지 완벽한 콘텐츠 조합으로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애니모션, 애니클럽, 애니스타 등 애니 시리즈 광고가 대중들에게 통하면서 갤럭시로 이어지는 삼성 휴대폰의 성공 스토리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 제1기획에서 제작한 삼성 휴대폰에 대한 역사와 그에 얽힌 스토리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자, 이게 핸드폰이 너무 많이 출시가 돼서 그걸 다 설명하려면은 너무 힘들어. 진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야 될걸요.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정 원하시면은 저희가 준비는 해볼게요. 근데 제작진이 안 할 거야 아마. 그만둘 거야. 지금 말하는 순간에 앞에 딱 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막 집에 가고 싶어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 대표 브랜드 애니콜과 갤럭시의 역사와 마케팅 사례를 통해서 성공적인 제1기획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시간,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나요? 자, 여기서 멈추면 조금 아쉽겠죠? 다음 이 시간에는 제1기획이 올림픽과 또 월드컵 마케팅을 통해 어떻게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를 얻으셨다면 뭐 하셔야 되겠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는 LK 김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